괜찮으세요? 천열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강욱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절벽에서 떨어지던 그녀를 잡으려다 닿았던 손. 그리고 바닷속에서 그녀를 끌어올리며 다시 맞닿았던 손. 그 순간부터였다. 세상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호텔 방으로 돌아온 마강욱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귓가에서 계속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뚝, 뚝, 뚝. 호텔 배관이 왜 이래? 그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욕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욕실 바닥은 말라 있었다. 물 한 방울 없었다. 그때였다. 거울 속에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한 소녀가 서 있었다. 해녀의 손녀였다. 마강욱은 얼어붙었다. 소녀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으악! 마강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정신없이 방을 뛰쳐나온 그는 복도를 달렸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한 사람을 찾아갔다. 천열이. 그녀의 방 앞에 도착한 그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쾅쾅쾅. 천열이. 문 열어. 빨리. 문이 열리자 잠옷 차림의 천열이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귀신. 귀신이 보여. 천열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설마. 마강욱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가 한 짓이냐?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천열이는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내 손이 닿으면 상대도 귀신을 보게 돼요. 뭐? 나도 원해서 이런 게 된 게 아니에요. 마강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방금 전 자신이 본 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차가운 물기,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까지 너무도 생생했다. 그날 밤 마강욱은 천열이의 방 소파에서 밤을 새웠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귀신들이 나타났다. 조은주가 창가에 서 있었고 해녀의 손녀가 침대 밑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강욱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마나 가는데? 이거 언제 없어져? 열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얼마나 지속될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강욱도 눈치챘다. 그럼 나도 너처럼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대신 열이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이 능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검사님한텐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무기? 강욱이 헛웃음을 지었다. 귀신이 보이는 게 무슨 무기가 돼? 어제 그 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직 못 떠난 거예요. 열이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억울한 죽음일수록 이승에 오래 머물러요. 그 아이가 검사님을 찾아왔다는 건 검사님한테 진실을 밝혀달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강욱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형사의 촉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사고사가 아니라는 거야? 확실진 않아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있죠. 열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검사님도 제 사건을 도와주세요. 박승재 건 말이야? 그것도 있지만. 열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 곁을 맴도는 물귀신이 하나 있어요. 지환이라는 사람. 저랑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왜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지 알아내야 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된 동행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좋아. 대신 강욱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번엔 손잡는 거 미리 각오하고 잡는 거다. 열이는 피식 웃으며 그 손을 잡았다. 형체 하나가 또렷하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제는 놀라지 않는 강욱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소녀의 이름은 김도희 19살. 절벽에서 실족사로 처리됐지만 열이가 접촉한 순간 도희의 원호는 계속 한 단어만 반복했다. 밀렸어. 타살이라는 거야? 강욱이 수첩에 급히 받아 적었다.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절벽 인근에서 도희와 함께 있던 인물이 포착됐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체형과 옷차림이 낯익었다. 강욱의 눈이 커졌다. 이거 박승재 쪽 사람 아니야?
열이도 화면을 응시했다. 조은주 사건으로 이미 수감된 박승재였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도희가 우연히 박승재와 관련된 뭔가를 목격했던 것일까? 파헤쳐봐야겠네요. 열이가 낮게 중얼거렸다. 한편 천갤러리 관장 옥계인은 딸 천아리와 함께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승재 그이가 감옥에서 연락을 넣었어. 열이를 흔들어야 한대. 옥계희의 눈빛이 차가웠다. 어떻게 해요, 엄마? 천아리가 물었다. 열이가 요즘 이상하잖니? 혼자 중얼거리고 허공 보고 웃고. 옥계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할머니한테 잘 말씀드리면 되지. 손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고. 그룹 후계자 자리엔 안정적인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말이야. 천아리는 잠시 망설였다. 어릴 적부터 열이와 함께 자란 기억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알겠어요. 그 같은 시각 강민아는 제주에서 서울로 급히 올라와 레이나 호텔 앞에 차를 세웠다. 로비로 들어서던 그의 눈에 마강욱과 함께 걸어 나오는 열이의 모습이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공기가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열이야. 강민환이 다가서며 그녀를 불렀다. 민환 오빠? 여긴 어쩐 일이에요? 열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강민환은 강욱을 향해 형식적인 눈인사를 건넨 뒤 열이에게만 들리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위험한 남자야, 저 사람. 검사라면서 사건 현장마다 너랑 엮이던데. 조심해. 오빠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상관하고 싶어서 그래. 강민환의 눈빛이 순간 진지해졌다. 너 다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열이는 그 시선을 피하며 대답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는 강민환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다. 며칠이 지나도 강욱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무실에서도 문득문득 형체가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그는 헛기침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며 이상 행동을 감췄다. 검사님, 요즘 좀 이상하십니다. 고필동 수사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과로야, 과로. 강욱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렸다. 손영민 사무관도 고개를 갸웃했다. 저번엔 빈 회의실 보고 인사하시던데요. 강욱은 진땀을 흘리며 화제를 돌렸다. 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그날 저녁 레이나 호텔 옥상 정원. 강욱과 열이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갑 왜 끼고 다니는 거야? 강욱이 문득 물었다. 열이가 손을 들어 보였다. 하얀 장갑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다. 이거라도 껴야 사람들이랑 악수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손이 닿는 모든 사람한테 검사님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강욱은 그제야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혼자 있었던 거야? 익숙해요. 열이가 애써 담담하게 답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옅은 떨림이 배어 있었다. 익숙한 거랑 괜찮은 건 다른 거잖아. 강욱이 나지막이 말했다. 혼자 다 견디지 마. 열이는 순간 말을 잃었다. 10년 만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다. 검사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열이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저랑 자꾸 엮이면요. 그래도 강욱이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옆에 있고 싶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열이의 심장이 낯선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열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백경자 회장의 비서였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열이와 강욱이 회장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이미 옥계희와 천아리가 앉아 있었다. 백경자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열이야, 백경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요즘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구나. 허공에 대고 말을 하고 갑자기 웃거나 굳어버리고. 열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옥계희를 향한 시선에 원망이 서렸다. 할머니, 오해예요. 저는. 그룹 후계자 자리는 옥계희가 끼어들며 말했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 강욱이 참지 못하고 나섰다. 대표님은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낯선 남자에게 쏠렸다. 천아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누구시죠? 서울지검 마강욱 검사입니다. 천여리 대표님과 공조 수사 중입니다. 강욱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백경자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옥계희를 향해 말했다. 오늘은 이만하지. 근거 없는 얘기로 여리를 흔들지 말거라. 옥계희와 천아리가 떠난 뒤 백경자는 여리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여리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뒤로 씁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날 밤 강욱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다. 박승재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실종됐다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강욱과 여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 시신 유기 장소에서 또다시 두 사람이 마주친 것이다. 이제 여리가 낮게 중얼거렸다. 우연이 아니네요. 그러게. 강욱이 시신 주변을 살피며 답했다. 이것도 박승재랑 관련 있는 건가? 바로 그때 뒤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 또 이런 곳에서 만나는군요. 강민환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여리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여리가 물었다. 마강욱 검사에 대한 자료. 강민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내가 알아야 할 게 좀 있어서. 강욱의 표정이 굳었다. 여리는 봉투와 강민환 그리고 강욱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늘한 밤바람 속에서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